제가 어제 말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홍준표는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특사단이 지어서 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홍준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 부분이 주제가의 가사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노래하는 나비와 같았던 내 유년의 한때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도 속삭이는 한 소리가 있어요. 내가 겪었던 온갖 고난, 인생의 모진 경험과 또한 즐거웠던 모든 일들 돌이켜보니 그다지 후회는 없습니다. 큰 후회는 없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저 바람처럼 자유롭게 당신은 그렇게 되어야 해요. 영화 속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하고 친구는 탈출에 실패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홍준표의 입장이다. 본인은 이 더러운 국힘당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죠. 그리고 너네들은 실패했어. 이런 말을 또 남긴 것입니다. 지금 새벽 5시에 편집 중에 홍준표의 새벽에 올라온 글이네요. 모두 돌아갔습니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없습니다. 결국 기사에서 이준석 단일화하면 내가 무슨 역할 하겠다, 김문수 지지하겠다, 이런 홍준표가 마치 김문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할 것 같은 입장을 막 기사들이 나왔으나 이런 전부 다 홍준표의 입장이 아닌 바로 특사단의 입장이었다. 이제 좀 편하게 좀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상범 의원 등이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 김문수 지지사 분명하다라고 했지만 자신은 탈옥에 성공한 영화를 올리고 주제가를 올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아무래도 홍준표 전 후보가 한국에 귀국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랑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구의 중도보수 시민들, 수많은 시민들이 이례적 공개 지지,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대구면 홍준표를 찍었던 홍준표의 지지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례적 공개 지지 선언, 대경민생경제포럼,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박수. 대구 경제 살릴 적임자, 이재명. 최근 검찰 내부가 정말 뒤숭숭합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후보 공약, 검찰개혁 애고에 검찰은 뒤숭숭하다, 반발도 있고 자성도 있다. 그래서 검사 이탈 가속화 정망이 나왔는데, 얼마 전 40명이 넘는 검찰들이 옷을 벗었고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와 4차장이 동반 퇴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 말고도 더 있다고 하는데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이것으로 보아 윤석열은 정말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어제 이진우가 재판에서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윤석열 호에서 뛰어내려 제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윤석열 영상이 등장합니다. 8시 JTBC 단독에 나옵니다. 바로 윤석열 지통실의 CCTV. 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CCTV, 지통실에서 찍힌 윤석열의 CCTV. 자, 새벽 1시 16분 이미 해제가 됐는데 왜 지통실에 갔죠? 자, 이거 이상합니다. 바로 지통실에 가서 개헌 계속하면 되니까 의원들 당장 가서 끌어내란 말이야. 4명이서 1명 끌어내란 말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해제를 안 하고 계속 끌어내라. 계엄은 계속 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야,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다 철수시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4시 30분간 이러고 있다가 해제를 선언합니다. 김용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과부적, 인원이 부족했다. 내 책임이다. 이러고 떠났죠. 이건 내란죄가 빼박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결국 윤서방파들이 다 옷 벗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오죠. 1000만원대 산일백 받은 김건희 비서, 옷 던지고 제품 바꿔가.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건진법사의 산일백 김건희 비서에게 갔다. 김선물용 통일교 전 간부가 건네.
자, 김건희 측 김여사 산을백 받은 적 없어. 갔다는데? 갔대요. 자, 이제 정말 사필 기정이다.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쌍권, 권성동 공영세 국힘의 전 당대표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의 단일화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 국힘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문수 의원이 선대위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장동혁 의원에게 야, 너 사무총장에 취임하면 향후 공천 등에서 불이익 줄 거야? 라는 취지로 겁박해서 사무총장을 거절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내란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라고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윤의 권성동 권영세가 이렇게 한 범법행위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을 것 같은 사건인데 오히려 고발인은 내란 공범인 김용현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고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조금 성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깜도 안 되는 무소속의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내려고 했는데 그게 국힘 당원들의 강한 반감을 일으키자 뒤늦게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란을 주도해놓고 뒤늦게 발뺌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간 윤석열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이번에도 일관되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이런다고 국힘의 사라진 민주적 가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죠.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생쇼를 한다라는 말을 전하며 국힘의 양현자 의원이 친윤과 쌍권을 향해 자숙해라. 거기에 김계리도 포함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야 되는데 친윤이 거기에 방해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를 맡았던 김계리 변호사에게는 왜 조용히 뒤에서 응원하면 될 일이지 나서서 논란을 일으키냐 라며 김계리의 국힘 입당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양양자의 말대로 당내에서 친윤이 자숙하고 더 나아가 배제한다고 해서 국힘이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국힘은 국힘의 1호 당원이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했던 당입니다. 이 탄핵 반대에 친윤 세력뿐만이 아니라 국힘 모두가 동참을 했죠. 단 7명만 빼고. 그에 앞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도 고작 18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런 정당이 친윤과 절교도 아닌 자숙 정도로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문제입니까? 제가 굳이 이 의미 없는 기사를 다룬 이유는 이러한 쉬운 공식을, 말도 안 되는 공식을 국힘 내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모습에 정말 환멸을 느껴서입니다. 지금껏 보여줬던 국힘의 모습으로 봤을 때 국힘의 민주적 정당성의 회복은 건강한 민주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 사실상 어렵다. 이는 당 해체와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힘은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 너무 쉽고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국힘의 해체 이유는 정말 자명해 보이죠. 이준석이 당연히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봤을 때 국힘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연대의 명분도 없고 윤석열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준석을 좋게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준석이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국힘과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치졸하게도 개인적인 악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논할지도. 아무튼 얘가 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지율이 10에서 15% 정도가 나오면 판세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어린 정치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지지율에 연연하는 모습보다는 내란 종식과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소신을 갖고 행동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다. 그 잘난 입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지 말고 국힘 해체와 건강한 보수의 재정립에 힘을 보태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렇게 차근차근 올바른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지지율은 당연히 뒤따라 올라오는 거죠. 이 짧은 세치어로 나불나불거리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요즘 보수 외기를 걷다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는 걸 종종 보고 있죠. 이걸 보면 아직 한국 정치 희망이 있다. 판단력이 흐릿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흐름, 이 희망의 바람에 이준석이 찬물을 끼얹는 짓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기사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대단한 기사는 아닌데 좀 재밌어서 다뤄봤습니다.
국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후보 배우자들의 토론을 제안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준석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죠. 앞에 있었다면 김용태 내가 엄청 혼냈을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번 대선에 야인으로 지내고 있는 라방 한동훈이 뜬금없이 누가 우리 애를 건드리냐는 식으로 무슨 자격으로 남의 당 비대위원장을 혼내느니 마느니 하냐. 국힘을 모욕하는 꼰대짓이라고 맞받아친 거죠. 그러자 더 재밌어집니다. 친윤의 돌격 대장은 아니고 돌격 아이쯤 되는 장예찬이 마치 간만에 같은 체급끼리 한번 놀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 한동훈 제발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준석과 국힘의 단일화 초치면서 꼰대짓 말라고 오히려 한동훈을 공격한 겁니다. 정말 과간입니다. 웃기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딱 저들의 수준이다. 이들의 대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민신당, 저는 개혁신당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국민신당 이준석의 입은 너무 배려 없이 모욕적이었고 거기에 같은 수준의 발언으로 한동훈이 맞대응한 거고 기회는 이때다. 나도 한 목소리 내보자 하고 얼마 전 국힘에 재입당한 장예찬이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고 보니 국힘의 전 당대표와 전 당대표와 친윤의 돌격아이가 완전히 같은 급으로 같은 물에서 놀고 있다. 이게 딱 국힘의 수준입니다. 아주 소모적인 논쟁을 그들끼리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하도 웃겨서 다뤄봤습니다.